네, 오늘 반갑습니다. 저는 더 워드 뉴스, 인터넷 언론사인 더 워드 뉴스의 대표 발행인을 맡고 있는 이진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런승만입니다. 한글로 하면 그냥 런승만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뭐 이렇게 사실 이 내용이 그 지난번에 한다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부산에서 한 중고등학생 정도를 대상으로 준비했던 자료입니다. 근데 그 자료가 쉽게 이야기하기에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준비를 했고요. 사실 이 내용이 한 1시간 정도 자료인데 이걸 갖다가 30분으로 줄이고 그리고 나서 더 줄여서 한 20분 정도로 줄이면서 제가 어떻게 트루스 포럼과 함께 하게 되었는지 이승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배우게 되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SM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그 SM 아시죠? SM 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는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네, 뭐 약어로 뭐 있겠지만, 네, 그거는 생략하고 SM 하면은 보통 뭐 이렇게 SM5, 뭐 이렇게 자동차, 르노 삼성 자동차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보면은 어떤 SM 그룹이라고도 있어요. 뭐 삼라 마이다스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배터리, 뭐 무슨 배터리죠? 뭐 로켓 배터리 아닌데 뭐 그 배터리 백셀 배터리인가 이걸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운하는 그런 나름 꽤 큰 굴지의 그룹이라고 합니다. 근데 SM이라고 하면 보통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전에 여기 서민 교수도 약자가로 SM이더라고요. 서민 교수 있는데 사실 SM이라고 하면 보통 바로 생각나는 게 S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저도 SM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SM을 만나 보면 좋겠지만 SM 하면은 제가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소녀시대 제가 참 좋아했어요. 네, 저는 설현 좋아합니다. 네, 설현 좋아하고 이 친구들은 누구죠? 아, 여기 다 형제님들에서 이렇게 남자는 별로 관심 없으시죠? 저도 별로 관심 없습니다. 쟤네들 노래 들어본 적도 없고 엑소래입니다. 엑소 으르렁이라는 거 말지 노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래도 조금 아시죠? 레드벨벳. 아, 여기 다들 성경책만 보고 말씀만 보셔서 이런 거 관심 없고 저기 아까 뒤에 분이 그 부인이세요? 아, 네. 그럼 혹시 자매님만 바라보시죠? 뭐 이런 레드벨벳 같은 거는 그죠? 네, 네. 따위야. 네, 이런 거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가운데 있는 아이린이 좀 이쁘긴 해요. 요거 아시면은 조금 신세대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 마지막. 네, 걸그룹인데 이거 이름 아시는 분? 이름 아시는 분은 선물. 잘 모르세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지난번에 알았는데 별로 저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잊어버렸어요.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쟤네들 뭐였지? 에스파네, 에스파. 에스파라는 걸그룹입니다. 에스파라는 걸그룹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8인조 걸그룹이에요. 그런데 8인조 걸그룹인데 제일 잘 보시면은 얘네들이 4명은 진짜 사람이고 4명은 가짜 사람입니다. AI로 만든 인조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상 현실에서만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걸그룹 하는 것도 저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SM 얘기를 왜 갑자기 하느냐?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이잖아요. 이수만이 하는데 이수만이 어저께 우리 손 박사님 서울에 상경을 하셔가지고 오랜만에 서울 삼성역 앞에서 주무셨는데 혹시 저거 보셨어요? 저 전광판? 밤에는 끄나요? 어저께 못 봤어요. 사실 저거 보러 일부러 거기다가 호텔 잡아둔 거였는데 호텔 잡아주는 사람의 취지를 잘 모르셨네. 보면은 저기 삼성역에다가 SM 타운이라고 이제 크게 적어놨습니다. 외국의 관광객들, 특히 뭐 중국 친구들, 일본 친구들 많이 와가지고 이 삼성역에 와서 구경을 하고 그 동네에서 막 쇼핑도 하면서 이 SM 타운에 있는 많은 그 SM 소속사들, 그 연예인들 막 손바닥 도장 찍어놓은 거 그런 거 보고 굿즈 사가고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수만이라는 이 사람이 그 사람만의 타운을 꿈꿨어요. SM 엔터테인먼트의 마을을 만들겠다. 나의 동네를 만들겠다. 그런 꿈을 꾸면서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전광판도 되게 큰 사예요. 저기서 보시면 진짜로 무슨 어항 속에 파도가 치는 것처럼 저런 빌보드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약간 뉴욕에 있는 것처럼 아주 화려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이 SM 타운이 아니라 저희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SM 이승만의
SM 네이션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승만. 네. 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다들 여기 아까 뭐 걸그룹 같은 거 안 보시고 다들 성경만 보시니까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아주 수두룩 빵빵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이런 성경 구절 좋아해. 뭐 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좋아해. 뭐 뺄 게 어딨어. 하나님 말씀에 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보면은 그래도 나 하나 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저는 중고등학생 때 저 잠언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하면은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피 군사 잠을 깨서 다시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고3 때 시험을 봤죠. 그래서 붙었는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떨어졌어요. 아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사람이 열심히 기도만 한다고 이게 성경책만 공부한다고 해서 대학교 붙는 거 아니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알려주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책을 딱 폈는데 이 성경 구절이 나왔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로마서 8장 18절에 나왔는데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딱 나온 거예요. 저걸 보면서 아 내년에는 붙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여기도 플러스 알파를 말씀드리면은 재수할 때 수능 시험을 봤는데 제가 밀렸어요. 재수할 때도 밀렸어. 그래가지고 OMR 바꿔달라 했는데 선생님이 10분밖에 안 나왔다 안 바꿔줬어. 그래가지고 다 푼 문제인데 못 풀어가지고 점수도 막 깎이고 그랬었습니다. 되게 억울했는데 감사하게도 본고사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수능 망한 것 같다. 본고사를 그래도 좀 잘 봐서 어느 정도 커버 쳐가지고 됐죠. 근데 이게 정말 그 큰일 날 뻔했던 게 재수 때 저거 성경책을 딱 폈는데 그 가룟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더라. 이게 딱 보였으면은 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냥. 네. 그런데 다행히 저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대학교도 잘 붙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뭐 서울대 많으시겠지만 저는 경제학부 나왔어요. 경제학과 나왔고 대학원을 경영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아까 대표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삼성증권에서 쭉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있었는데 거의 뭐 증권에 있으면은 뭐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봐요. 네, 돈 많은 사람 많이 봅니다. 한번 제 친구 저는 지점에 잠깐밖에 없었는데 거의 본사에만 있었는데 신입사원 때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뭐 사무실에 오셨는데 쇼핑백에다가 10,000원짜리 갖다가 가득 채워서 갖고 오시더라고요. 쇼핑백에 가득 이만큼 해서 이거 그냥 뭐 손주 주려고 하면서 넣어주려고 하고 그래 이거 한번 입금해줘 하면 10억 빡 주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거의 만몬의 세상 속에서 계속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그때 뭐 야베스의 기도하면서 뭐 내게 복의 복을 넘치다 뭐 등등등등 하는데 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이제 바뀌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됐어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하와이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마지막 기도. 그걸 보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좀 더 졸자에서부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로까지 바뀌었습니다. 시간을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승만 닥터어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지금 하시는 거는 앞으로 한 10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쭉쭉쭉쭉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이지. 근데 시간이 없는데 10가지 문제니까 여기 계신 분들 혹시나 내가 그냥 이승만에 대해서 그냥 대충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 몰랐어 하시는 분들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지금 11분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30분까지 20분 동안 이승만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를 쫙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일단 기본 문제예요. 6.25는 남침일까 북침일까? 자, 남침. 예, 북침. 북침. 예, 네, 좋아요. 이게 남한이 침략했으니까 남한이 침략 당했으니 남침이다. 아니다. 북한이 침략했으니까 북침이다. 둘 다 말이 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걸 많이 헷갈려요. 이걸 조사를 했는데 그때 한번 조사를 했더니 남침이다라고 손든 사람이 한 60%, 한 65%, 북침이다라고 했는데 손든 사람이 한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쇼크였는데 그 북침이라고 해서 손든 사람들이 아까 김구 대표님은 말씀하시기로는 남한의 북한 침략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지만 그걸 이렇게 학생한테 해봤던 거에 의하면은 그게 아니라 북한이 침략했으니까 북침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가지고 잘못된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다행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침략했다는 거 알아. 근데 표현을 잘 몰라.
근데 이거 남친 북친 헷갈리지 않으시려면은 똥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똥침을 생각하면 똥구멍이 침략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이 침략을 당했으니까 똥침을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헷갈린다. 사실 한자로 표현할 때는 정확한 표현은 침남이라고 하는 게 맞죠. 예, 한자식 표현을 술어가 뒤로 그죠. 목적어로 하면 술어로 해야 되나? 이게 침남. 그게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은데 나중에 혹시 다른 사람들과 어린이들과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은 북한이 남한을 침략해서 남침이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상식. 앞으로 요 한 두세 문제는 상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일간 신문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이진수는 아닙니다. 저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자, 1번은 이승만, 2번은 서재필, 3번은 김구, 4번은 승우 아빠. 승우 아빠. 제가 승우 아빠예요. 네, 저희 아들 첫째 아들이 승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유튜버 요리하는 유튜버 승우 아빠 있는데 승우 아빠도 그냥 써봤습니다. 5번은 클라크 켄트인데 답하면은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우리나라 최초로 일간 신문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은 이상 서재필인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헷갈리실까 봐 일단 저거 헷갈리라고 저 보기 넣은 거고 서재필은 주간지를 만들었어요. 신문은 신문인데 주간, 위클리 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서재필이 신문을 만든 최초의 사람이다라고 알고 계신 것도 나름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에다 제가 일간 신문이라고 제가 강조를 해놨어요. 그래서 매일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데일리 뉴스페이퍼죠. 그래서 이승만이 기자였어요. 기자라는 말도 처음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더워드 뉴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민족의 정론지를 갖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1년 3개월 됐습니다. 네, 이렇게 억겁의 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 저도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이 기자님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면 아까 강도사님 오사단이 있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오면은 열쇠 부대인가? 맞죠? 예. 이 기자는 몇 사단인가? 네, 7사인가? 7사인가? 27사.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저는 카투사여서 사실 잘 모릅니다. 최초의 근대 신문은 사실 함성순보라고 있었어요. 근대 신문 자체는. 근데 저건 주간지도 아니고 뒤죽박죽 나왔기 때문에 숭아빠, 클라크 켄트, 슈퍼맨. 다 여기 계신 분 슈퍼맨 같은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원자로를 도입한 사람은 대통령 누구일까요? 자, 1번 이승만, 2번 박정희, 3번 전두환, 4번 김대중, 핵대중, 네, 5번 문재인 하니까 예, 이런 웃음 아주 반응 좋아요. 네, 웃어주시는 분들은 복 받으실 겁니다. 자, 답은 되게 쉬워요. 오늘 나오는 대부분의 답은 다 이승만이에요. 여기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59년에 처음으로 원자로를 도입합니다. 85살에 이 원자로 기공식에 가서 삽질을 하세요. 기공식에 가가지고 85살에 삽질하는구만 하면서 삽질을 하세요. 1960년대 우리나라 GNP, 지금은 GNP라는 표현 안 쓰고 GDI, GDP 이렇게 쓰는 GDP, GNI 이런 거 쓰는데 그때마다 GNP 썼었죠. 그때 1인당 우리나라 GNP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시는 분? 예, 알면서도 일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 안 하시겠었는데 그때 인당 국민 소득이 연간 소득이 1,500불이 안 됐어요. 1년 내내 벌어봤자 1,500불이 안 됐어요. 그런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다가 미국에다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에너지의 원은, 앞으로의 국력은 원자력이 좌우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원자력원을 만들고 59년에 우리나라에 원자로를 시험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 2를 갖다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값싸고 깨끗한 전기를 우리가 쓸 수 있었죠. 그리고 왜 이승만 대통령이 저 원자로에 더 관심을 가졌냐면은 그 원자 폭탄으로 인해서 그 일본이 순식간에 패망하는 것을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그 원자력의 위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도 그렇게 없는 빈궁한 와중에도 원자로를 일찍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저렴한 전기를 많이 사용해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반도체 우리나라 잘 된 거, 전자, 기계 다 저 원자로를 통한 값싸고 좋은 전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면 매우 정치적인 이야기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메칸더 V도 났는데 이 메칸더 V 아시는 분은 연식이 좀 되시는 분들이에요. 좀 아시는 것 같아요. 네,
4번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을 딴 강의실이 있는 대학교는 어디 있을까요? 자, 1번 프린스턴대, 2번 하버드대, 3번 조지 워싱턴대, 4번 배재대, 5번 태종대. 태종대를 낙성대로 바꿀 걸. 네. 자, 어디 있을까요? 이거 한번 그냥 손. 1번? 1번. 저 이름이 뭐예요? 조인영 자 훌륭하십니다. 맞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 있어요. 프린스턴 대학교에 이승만 대통령이 1897년에 배제학당 졸업하고 유학을 가서 1907년에 조지 워싱턴, 1910년에 하버드대 석사, 1910년에 프린스턴대에서 국제법 박사를 받아요. 국제법 박사. 어디서 많이 본 분 계세요? 저 뒤에. 네, 국제법 전공하신 분. 네, 우리 김구 대표님이 이승만 대통령처럼 이 국제법 박사 빨리 저 박사모 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석사와 박사를 같은 년에 받아요. 저기 사실 약간의 트릭이 있습니다. 원래는 하버드대에서 잘 했는데 그때 이거 누구지 이거? 총 쏜 사람? 미국에서 암살했다고 해가지고 막 한국대 넘어가고. 네, 그래가지고 이게 프린스턴대에서 이거 생각 안 나면 갑자기 답답하네. 프린스턴대에서 2012년에 그 우드로 윌슨 행정대학원에다가 이승만 렉처 홀을 만듭니다. 원래 이승만 렉처 홀을 만들려면은 저렇게 누구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들려면은 한 500만 불 정도는 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저때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을 딴 강의실을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여러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저기 보시면 살짝 저기 그 동판 있잖아요. 사실 동판이 아니라 좀 스테인리스판인가? 동판 같은데 저기 기부한 사람들 이름이 쭉 써 있어요. 그거 및 여러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았어요. 비록 한 우리가 50만 불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 정도 돈이면 사실 연못이나 어디 잔디밭에다 이름 구석에다 만들어줘야 마땅하지만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의 업적을 고려할 때 당연히 강의실에 이름을 붙일 자격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프린스턴 대학교에 저렇게 강의실을 이름을 내줬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이승만이 뭐한 사람이야, 무식한 무식쟁이 독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분이 갖고 있는 그 학력만으로도 상당히 대단하시죠. 네, 그래서 이 박사, 내가 이 박사요 하는데 그 예전에 얼마 전에 어떤 그 정부 행사에서 그때 보훈처에서 행사할 때 이승만 대통령의 안부로 이 박사라고 불러가지고 그 갖고 사람들이 좀 화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을 이 박사로 불리는 걸 상당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박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박사라고 부르는 그 호칭이 상당히 이렇게 존중의 의미였었기 때문에 그 이 박사라고 불리는 걸 상당히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같은 박사의 칭호를 듣고 계시는 손 박사님 좋으시겠어요? 저는 이석사라서. 자, 5번입니다. 자, 시간이 대한민국 기도로 시작된 나라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그 김구 대표님 보셨죠? 그때 건국 의회 때 맞습니다. 제가 이거 지난번에 아니다라고 잘못 체크해놨었는데 깜짝 놀랐는데 이승만 박사가 실제로 의사록에 써 있어요. 이승만 박사가 의장서에 등단해서 이윤영 목사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해서. 그래서 다 함께 거기 있던 분들이 모두가 다 함께 기도했어요. 거기에 있는 의원들이 다 국회에 있는 의원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된 것, 광복을 하게 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하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 은혜다라는 기도를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자, 이승만이 친일파일까요? 이 얘기 많이 해요. 이승만 친일파? 이렇게 웃는 사람들은 뭐지? 친일파구나 하는데 이승만 친일파가 아닙니다. 이승만은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일본 내막기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써가지고 일본이 나중에는 지금 그 동아시아에 그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가면서 그 침략 야욕을 갖다가 펼칠 거다라는 경고를 했죠. 그때만 해도 미국 사람들이 무슨 일본이 설마 했는데 진주만 공습을 하면서 정말 이승만의 말이 맞았구나라는 걸 깨달았었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실제로 누누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일본과는 상종 안 해. 김상종은 해. 김상종 따봉. 이제 일본과 상종 안 해라고 하면서 일본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미국 갈 때도 보통 미국 가는 좀 싼 비행기는 보통 도쿄에 한번 찍고 가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보통 비행기가 좀 안 좋으니까 보통 일본을 찍고 가는데 그 일본 찍고 가는 비행기 안 타고 꼭 알래스카 찍고 가는 비행기.
이런 걸 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승만 내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도 뭐 하와이를 찍고 가거나 뭐 그러는데 일본 절대 안 찍고 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는 안 하는데 사실상 첫 번째 내각이 한국 남한의 내각은 대부분 다 애국지사였어요. 오히려 북한의 내각이 대부분 다 친일파로 있었습니다. 자, 독도는 우리 땅, 대마도도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대마도도 우리 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답은 이승만입니다. 네, 제가 DJ DOC 제시카 뭐 등등등 하는데 이거 다들 여기 계신 분은 무슨 뭐 기생충 같은 영화도 안 보셨을 테니까 이 하시는 말씀 뭔지도 모르시겠죠?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이런 거 있는데 자 이승만 대통령이 뭔 일을 했냐면 1948년 8월 18일 대한민국 그 아까 의회 1948년 8월 15일에 건국하고 나서 3일 뒤에 첫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 기자회견에서 한 첫 마디가 일본의 대마도를 한국에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저기 보시면 한자로 대마도는 300년 전 대한민국의 영토였어.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다. 그리고 독도를 이승만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쫙 걷어요. 근데 이승만 라인을 저 피스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평화선 저거를 해가지고 독도가 한국 땅임을 강력하게 선포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 일본에서 저 피스 라인을 갖다 아니다 독도는 그 다케시마 일본노 영토 데스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왜 평화선을 건드리냐 이런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됐죠. 여덟 번째 미국의 꼭두각시였을까요? No. 아주 좋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나중에 선물 드릴게요. 아닙니다. 이승만은 하도 미국의 말을 안 들어서 이승만을 쫓아내려고 미국에서 했었어요. 아까 얘기했었죠 대표님이 에버레디 플랜. 그래 잘 좀 해라. 아주 이승만은 미국을 들들들들 볶았어요. 막 들들들 볶아가지고 미국이 맺은 역대급 불평등 조약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번영을 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정말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미국이 뭐가 아쉬워서 한국에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천조국이 F-35에다가 뭐 엄청난 주말트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그걸 끌어냈었죠. 요거 벤플리트 장군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혼내는 사람. 네. 이승만 여기 런승만의 제목이 나온 겁니다. 이승만이 한강대교 6.25 발발하자 먼저 끊고 튀었다? 아닙니다. 이승만이 한강대교 끊으라고 안 했어요. 여기 있는 참모총장이 최명돈 참모총장이 끊으라고 했었고 끊은 것도 새벽에 사람이 없을 때 끊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오히려 끝까지 남아 있으려고 했다가 하도 닥달을 해가지고 지금 의정부까지 뭐 다 밀려왔습니다라고 내각이 얘기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열차를 밤에 탔다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오히려 다시 대구까지 갔다 대전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그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나중에 유엔군이 북진을 했을 때 우리나라 밖으로 중국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누구? 김일성 오히려 나라 밖까지 튀었어요. 야 근데 사람들이 얘기했죠. 야 저런 사진 있는데 저 사진 있잖아. 나 한강다리 끊었잖아. 이거는 한강대교가 아니라 대동강철교예요. 저 사진 보고 한강다리 끊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일사후퇴 때 대동강철교의 모습입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 해놓고 튀었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저것도 팩트가 아닙니다. 그때 미군에서 저 라디오 방송을 듣고 녹취를 영어로 따놓은 게 있어요. 저 내용을 보면은 쭉쭉쭉쭉 우리 국군이 맞서서 싸울 수단이 없었는데 이 암울한 상황에 내가 메가더 장군한테 연락을 해서 전보를 받아서 이제 메가더 장군이 유능한 장교들과 물자를 보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착할 거다. 이렇게 방송을 드리는 거는 이제 이 좋은 소식을 알려드린 거다. 우리 용기와 투지가 있다. 군경들에게 감사드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 국가의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대통령이 빨리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2, 3일 동안 머물렀던 그 자체가 오히려 더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일어났으면 빨리 더 몸을 피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영화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뭐 따발총 들고 같이 뭐 인민군이랑 총질해야 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이승만 때문에 통일이 안 되고 분단됐다라고 얘기해 정읍하죠. 아닙니다. 북한에서 이미
그러니까 남한에서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북한에서 먼저 단독 정부를 만들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을 막은 게 아니라 한반도가 온통 적화가 되는 걸 막기 위해 남한만이라도 공산화가 되는 것을 막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은 모두 다 적화가 통일돼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쫓겨났나? 쫓겨났나요? 아니에요. 부정선거한 건 부통령 선거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단독 입후보에서 당첨이 아니라 당선됐었는데 이기붕이 부정선거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시위에 일어난 거에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자진해서 하야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보통 바로 쫓겨나서 튀었어야 되는데 하와이로 바로 튀었나요? 아닙니다. 이승만은 그때 부상당한 학생들을 서울대병원에 가서 위로하고 참 잘했다고. 학생들이 왜 그랬냐. 그래서 이렇게 부정을 보고 일어나는 너희들 참 장하다라고 얘기하고 이화장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화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하와이 가서 좀 쉬다 오시죠. 그래가지고 하와이에 갔다가 쉬러 갔다가 못 돌아온 겁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의 집 밖에 이화장에 사람들이 만수무강하세요. 저렇게 했었죠. 그렇게 쫓겨난 독재자가 죽었을 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과연 그의 죽음을 애도했을까요? 독재자의 죽음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대통령 가장 싫어할 사람은 대한민국이 세워지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겁니다. 이승만 때문에 적화 통일을 못 이뤄서 안타까운 사람들, 열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요? 지금도 이승만을 폄훼하는 사람들. 제가 이 지도에 가장 울컥했습니다. 저렇게 공산주의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 때 동아시아의 끝자락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사람, 그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프란체스카 여사가 기억하는 이승만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트루스 포럼 와 있는 모든 청년들, 아까 이 갈라디아서의 이승만의 마지막 기도. 우리 트루스 포럼 청년들이 이승만을 바로 알아야,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승만을 바로 알아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걸 잘 몰랐어요. 모르고 살던 사람인데 트루스 포럼을 만나게 되고 누군가가 이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이 트루스 포럼을 알게 되었고 이승만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회사에도 과감히 기쁘게 사직서를 낼 수 있었고 이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앞으로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직업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지금 몰라요. 하지만 그 가운데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이 만든 이 박사가 만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트루스 포럼 여러분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